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98%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장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2.26%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이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장도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가 미국장이 반등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하단까지 왔으니까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해제가 되었죠.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이렇게 걸린 채로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34만 주 순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애들은 첫 번째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터치를 할 때 단타폭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의 5일 이동 평균선은 한 79,000원 부분이 되겠죠? 아침에 이 저점이 79,300원입니다. 79,000원 5일 이동 평균선 부분까지 왔다가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SKI 테크놀로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살짝 무너뜨렸다가 양봉을 만드는 모습. 근데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하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프가 다르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을 살짝 무너뜨리고 다시 상승을 해줘가지고 얘가 양봉을 만들었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오일선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그다지 크게 반등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오버나잇을 하려고 하면 아래 꼬리가 달린 짧은 음봉이나 짧은 양봉 이런 걸 만들었어야죠. 이런 걸 만들었더라면 차라리 오늘 오버나잇도 가능한데요. 길다란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오버나잇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89,500원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짧게 한 1%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얘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씩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그래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 가지고 거의 시초가 부분까지는 와줘야지 얘를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오버나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쉬어갔던 구간 76,000원 이런 부분까지 내일 한번 온다면 또 단타로 대응은 할 수 있죠. 이렇게 단타로 대응을 하다가 종가상 얘가 아래 꼬리를 만드는 짧은 양봉을 만든다면 그때는 오버나잇을 해도 되는 겁니다. 내일 75,000원 이런 부분에서 단타 한번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로서는 최대치가 나왔죠. 하지만 1,400명, 1,500명 그렇게까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한 30명 가량 늘었네요. 지금 955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추세라고 하면 어제 1,100명보다는 확진자 수가 많겠지만 1,300명을 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많지만 장중에는 확진자 수가 한 50명 정도 어제보다 작은 걸로 이렇게 계속 카운팅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걸 시장 참여가자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다지 크게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장중에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 상황 그런 걸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얘네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휴마시스 지금 현재 추세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다지 크게 늘지 않는다면 뭐 단기 저점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뭐 25,000원 부분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뭐 한번 또 지수적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왔을 때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예 잡혀버리면 이런 지점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뭐 1300명, 1400명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얘가 가격 조정을 받는 뭐 25,000원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한번 매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뭐 급격한 증가 그런 커다란 모멘텀이 없으면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뭐 시세를 많이 주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지난 금요일 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자, 한큼 MDS를 오버나이트를 했습니다. 자, 한큼 MDS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한때 10%까지 상승을 했지만 뭐 얘가 1등은 아니었죠. 그리고 슈팅을 해준 시간이 뭐 11시 조금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큼 MDS를 뭐 한 3% 정도 수익은 내긴 했지만요. 1등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종가상으로 보면 거의 꼴찌나 다름없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대장은 엔텔스였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했던 기간이 한 8, 9일 정도 되죠. 옆으로 횡보했던 기간이 이렇게 길수록 이렇게 한번 위로 쳐올리면 굉장히 많은 시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큼 MDS는 이렇게 뭐 조정을 받는 시간이 뭐 엔텔스보다는 좀 작았죠. 어쨌든 그건 세력이 그 사이에 매집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띄우느냐 그런 거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일도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거를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얘네들이 내일 하루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슈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틀 정도 쉴 수도 있고요. 진단키트, 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세 개의 테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진단키트 그리고 메타버스 대선 정책 테마주들 뭐 원전 관련주도 될 수 있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식시장에 지금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내일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쉬어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 중에 오늘 서전기전을 거래를 했습니다. 자, 서전기전을 제가 왜 거래를 했냐면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거의 2시 40분쯤에 상가를 붙였다가 살짝 붙였다가 종가 무렵이 다 되어서 한 10% 정도 빠졌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다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하루 조정받거나 다시 슈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가를 크게 쌓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량을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1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원가 오버나잇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운 좋게 얘가 11시 반쯤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일 상한가 부분이죠. 13,100원 요 부분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애들은 세력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털고 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책을 쓴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걸 계속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소형 건설주들인데요. 자, 중소형 건설주들 뭐 오늘 뭐 범량건영이 뭐 상한가를 갔죠. 범량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는 이재명 정책 관련주로 이렇게 엮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이라고 나온 곳에는
이낙연 테마로 또 묶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낙연이라고 하니까 뭐 이낙연으로 뭐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범량은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고가를 돌파해 주는 구간, 이 부분에서 한번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를 거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한번 이렇게 슈팅 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얘를 거래했던 구간은 계속 조정을 받다가 1시 반 부근이죠. 다시 이 부분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건 상한가를 노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어쨌든 얘가 제가 사자마자 상한가에 붙어 주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들은 전고점을 뚫어주는 퍼센테이지가 10% 이하일 때는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15%, 20%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거래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잘못 매수를 하면 이렇게 긴 음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래 대금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다시 27%, 8% 이런 부분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을 얘네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그날 제법 많이 터져야 됩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얘가 상한가를 붙어도 그 다음날 갭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 가면서 거래를 하면 지금 장은 그다지 뭐 크게 돈을 잃을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